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기타 채권 중에서 원래 기타 채권에 해당되는 것은 미수금하고 선급금을 얘기하는 것이었었지만은 지금 이 기타 채권과 관련된 계정이 우리 결산에서 등장하는 손익의 이연이나 손익의 예상에 해당되는 그게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기타 채권 설명을 해드리면서 우리 결산 때 되게 중요한 여기 손익의 이연, 그다음에 손익의 예상이라는 내용들을 갖다가 좀 어저께부터 설명을 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를 제가 네 가지 다 설명을 해 드릴 거랍니다. 그래서 어저께 얘기했던 항목을 하나 잠깐만 복습을 해 보시게 되면 우선 손익의 이연, 손익의 이연이라고 하는 항목은 올해 수익과 비용, 내년 수익과 비용을 구분해서 나누어 달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손익계산서에는 올해 수익과 비용만 들어가야지 내년 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냥 칼로 자르듯이 그냥 자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회계 처리 방법에 의해서 그 금액을 나누어 주는 걸 손익의 이연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러면 이 손익의 이연은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말로 수익이 됐던 비용이 됐던 선불로 지급을 했거나 선물로 지급을 받은 항목을 갖다가 제가 얘기한다 했었죠. 손익의 이연이라고 얘기한다면 즉 내용을 들어보시고 또는 문제를 읽어보고 선불이라는 게 먼저 파악이 되신다면 우리가 여기 결산과 관련돼서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은 두 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왜? 돈을 먼저 주거나 받았으니까 선급 비용이라고 하는 자산 계정을 사용하든지 또는 여기 옆에다 그냥 써야 되겠네요. 또는 선수 수익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을 사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죠. 이론 시험 문제에서도 이런 그 계정만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회계 처리를 물어보지 않더라도. 그래서 요 내용만 갖고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등장하니까 이렇게 꼭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손익의 그 예상이라고 일하는데 얘는 올해 비용 또는 수익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그것만 그 자리에다 써놓고 그냥 미자 들어간 계정, 즉 얘는 후불이기 때문에 미자 들어간 계정인 미수 수익을 쓰시든지, 미수 수익도 자산 계정인 거 이제는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을 쓰든지 얘는 부채 계정이에요. 자, 이렇게 구분하라고 저기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이 네 가지 계정들에 대해서 제가 PDF 파일로 보내드렸던 사례를 보시게 되면 거기 항목들이 하나하나 다 예시로 들어져 있는데 금액은 지금 제가 그 자료가 없어서 볼 수가 없으니 제가 또 만들어서 할 테니까 만들었는데도 제 머릿속에 있는 게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계정 설명은 손익의 이연부터 해드릴게요. 여기 손익의 이연. 그러면 손익의 이연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것인지 선급 비용과 선수 수익 두 가지를 갖다 설명을 해드리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 뭐부터 할 거냐면 첫 번째 선급 비용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선급 비용은요, 지금 우리가 1년을 갖다가 이렇게 놔두고요. 여기 중간에 이렇게 날짜를 한번 기록해 볼게요. 제가 예를 많이 들은 날짜가 10월 1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12월 31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9월 30일 이렇게 됐어요. 지금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어저께도 얘기해드렸지만 회사에서는 보험료, 즉 자동차 보험료나 화재 보험료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면 보험에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도 우리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은 항상 선불이죠. 그래서 여기 1년치 보험료 여기 12만원을 냈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예? 이해하기 쉽게 현금으로 냈고요.
여기는 지금 제가 대표적인 거 선급 비용에 대한 계정은 보험료라고 하는 계정을 좀 예를 들어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10월 1일 날 여기 우리가 배웠던 대로 보험에 가입하면서 현금 12만원 납부했다고 얘기한다면 우리 회계 처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10월 1일 날 뭐라고 처리해요? 차변에 보험료 이렇게 쓰겠죠. 그리고 금액은 12만원 이렇게 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현금으로 냈으니까 현금 12만원 이렇게 쓰겠죠. 여기까지는 되게 쉽잖아요. 자, 근데 얘가 이제 12월 31일이 됐어요. 12월 31일이 돼서 결산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그 보험료라고 하는 이 계정에 지금 보험료는 12만원 비용 계정이잖아요. 기말에 12월 30일 날 회계 담당자가 아무것도 처리를 안 한다면 지금 여기 보험료가 손익계산서에 12월 30일 날 쏙 다 들어가 버리겠죠. 12만원이. 그죠? 근데 이 보험료 안에는 올해 것도 있고 내년 것도 있잖아요. 그 구분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달 보험료는 얼마야? 12만원 나누기 12 하면은 1년치가 12만원이라고 했으니까 한 달 보험료는 만원씩이죠. 근데 10월 1일부터 지금 12월 30일 결산일까지 지금 경과한 기간은 지난 기간은 몇 개월이에요? 그러면 올해 비용은 얼마만 발생해야 돼요? 올해 비용은 여기에 3만원만 발생해야 되고 그러면 내년 보험료는 얼마예요? 내년에는 9만원 9개월이니까 9만원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금액은 얼마냔 말이에요. 12만원이죠. 그죠? 이 12만원이 지금 손익계산서에 다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예요. 왜? 우리 회계 담당자는 올해 수익과 올해 비용만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게끔 해야지 내년 것까지 반영하게 되면 안 된다고 배웠잖아요. 일단 놔둬요? 아니요. 모르면 놔두고 넘어가는 회사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것도 이제 나중에 회계 오류에 대해서 배울 텐데 12월 30일 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웠던 대로 올해 비용만 또는 올해 수익만 딱 반영되게 연도를 갖다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줘야 되는 역할을 손익의 이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만 들어봐도 손불인 건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던 대로 보험료가 올해 손익계산서에 12만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건 알았어요. 그러면 얼마만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알았죠? 3만원만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보험료라는 비용 얼마를 소멸시켜 줘야 돼요? 올해 거 아닌 거는 소멸시켜 줘야 되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올해 것만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게 하려면 보험료 12만원 중에서 비용 계정은 어떻게 소멸시킨다 그랬어요? 반대 계정으로 기록하면 소멸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보험료 해서 내년 거 9만원을 갖다가 이렇게 소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잔액이 얼마만 남겠어요? 잔액이 얼마만 남아요? 3만원만 남죠? 지금 이거 설명하는 게 내용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 안 되시는 분 손. 비용 계정은 차별에서 발생했다가 반대 계정으로 쓰면 그만큼 소멸된다 그랬죠. 다시금 질문. 왜 9만원을 갖다 여기다 썼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손. 다 돼요? 그러면 잔액은 얼마 남았어요? 보험료라는 계정 3만원만 남았죠? 뭐 3만원만 올해 비용이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손익계산서에 보험료 3만원만 딱 반영되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험료를 갖다가 내년 거는 이렇게 소멸시킨 건 알겠는데 얘는 지금 내년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보험 기간이 얘는 경과했어요? 경과하지 않았어요? 내년 거는 미경과라는 뜻을 써요. 그래서 보험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미경과 기간은 내년도 거의 보험료이고 내년도 보험료를 우리 입장에서는 미리 선급한 거죠. 12월 30일에 기점을 했을 때는. 그래서 내년도의 비용을 먼저 냈다.
걔를 갖다 뭐라고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내년도에 비용을 먼저 냈다는 것은 선급이죠. 근데 비용을 선급했어요? 부채를 선급했어요? 수익을 선급했어요? 비용이니까 미리 준 거죠. 그래서 얘를 선급, 비용이라고 쓰고 금액을 얼마라고 씁니다? 9만원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말 정리사항, 결산 수정 분계, 결산이라는 항목으로 이 문제는 여러분이 앞으로 회계 2급, 회계 1급, 그 다음에 나중에 공인회계사회 시험 준비하실 FAT 1, 2급에서 그 다음에 빠지지 않고 출제가 돼요. 세무에서도 물론 당연히 출제가 되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난이도가 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는 그런 계정이에요 얘가. 근데 제대로 이해하면 어려울 거 없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예로 선급 비용에 대한 예를 하나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말이죠, 이렇게 위에 10월 1일 날 요 분계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지겠어요? 안 보여지겠어요? 요 문제만 이렇게 설명해주고 12월 30일 날 요거 분계하라는 게 여러분의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 내용을 갖다가 문제를 읽어보시고 얘가 선불이라고 알아들었으면 이렇게 1년 계산해 가지고 올해 거하고 내년 거 이거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앞에 3만원은 기간이 경과했어요 미경과했어요? 얘는 기간이 경과했죠. 그럼 보험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 일도 발생 안 했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년 거는 기간이 아직 미경과했죠. 그 기간이 미경과했다는 뜻은 우리한테는 내년도 거 미리 비용을 납부해 놓은 선급비용이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렇게 천천히 설명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다시 보셔야지 뭐. 이해될 때까지. 자, 첫 번째 거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도 비교하기 좋으시라고 여기다가 선수 수익을 쓸 것이고요. 선수 수익은 부채예요. 선수 수익에 대해서는 제가 임대료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중복을 해서 반복하면 좀 이해가 빠르실까? 똑같이 기억하기가 좋으시라고 똑같은 예를 들어볼게요. 자, 보시죠. 이번에는 우리가 그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어저께 잠깐 말로 설명해 드렸었죠. 이거 설명할 건데 어저께 말로 한 거예요. 임대료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6개월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제가 어저께 그 대학교 근처에 원룸 같은 거 선세 받는다 그랬었죠. 임대료를 갖다가, 임대료는 수익 계정이에요. 그죠? 10월 1일 날 임대료를 얼마를 받았냐면 6만원을 받았어요. 몇 개월치예요? 얘가 6개월치예요. 여기다가 보기 편하시라고 6개월치면 한 달 임대료는 얼마 꼴이에요? 한 달 임대료는 만원꼴이죠. 자, 그러면은 10월 1일 날 이렇게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했을 때 얘도 10월 1일 날 여러분들은 임대료 받고 나서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10월 1일 날 차변에 현금 얼마 받았을까요? 6만원 받았겠죠. 대변에다가는 왜 받았어요 이거? 임대료라고 해서 수익으로 받은 거죠. 임대료. 자, 그런데 10월 1일 날 임대료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또 똑같이
12월 31일이 됐어요. 12월 31일이 됐는데 지금 그냥 요거 그대로 놔두게 되면 손익계산서의 수익계정으로 임대료 요 6만원이 그대로 다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여기 임대료는 올해 거는 얼마예요? 올해 거에 해당되는 임대료는 10월부터 10, 11, 12 3개월치만 해야 되죠. 그죠? 올해 거는 3만원, 내년 거는 얼마예요? 내년 거도 3개월치니까 내년 거도 3만원. 즉 우리 손익계산서에는 지금 수익으로 3만원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기록해 놓은 건 얼마가 기록되어 있어요? 6만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3만원만 들어가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수익계정 임대료 3만원을 소멸시켜 줘야 되죠. 소멸시키는 방법은 대변의 자기 자리인 수익을 차변에 기록하는 것만큼 소멸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소멸시켜요? 여기다가 차변에 임대료에서 3만원만 소멸시켜 주게 되면 그 차익인 3만원만 올해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임대료 소멸시켜준 이유가 뭐예요? 이거 내년도 거이기 때문에. 그럼 내년도 임대료 먼저 받은 거 뭐라고 기록하게 됐어요? 그래, 선수 수익으로 기억하기도 했었죠. 돈 비용을 먼저 받아요? 수익을 먼저 받아요? 수익이니까 받는 거지 비용이면 내가 줘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떤 말 같지도 않은 문제이긴 한데 워낙에들 모르니까 선수 비용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그다음에 성급 수익 이런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 써놓으면 그거 골라. 이건 개념이 아예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선수 수익, 그래서 여기 3만원 이렇게 쓰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12월 31일 날짜에 이런 해당되는 문제를 내고서 기록을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대료 소멸시켜줘야 되죠. 이렇게 여기다 다 기록해 놔야지 나중에 복습하실 때 소멸시켜주고 여기도 이만큼을 소멸시켜줘야지만이 이렇게 잔액이 남는 것이다.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요 두 가지 예제로 손익의 이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 해드렸는데 지금 이 손익의 이연 문제가 많은 회계를 배우시는 초기에 배우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계정 중에 하나예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원래 수익 계정은 대변이 자기 자리라 했죠. 비용 계정은 차변이 자기 자리라 했잖아요. 근데 왜 회계 처리된 거 보니까 여긴 비용의 회계 처리 자기 자리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변에 기록돼 있어. 여기는 수익의 자리가 차변에 기록돼 있어. 이거 뭐야? 내가 배운 거하고 반대에 기록돼 있네?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 이유를 모르게 되면 이 계정이 반대로 기록되기 때문에 소멸시키는 때에는 그거를 갖다 이해를 못해서 이게 되게 어렵다고들 많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저한테 이 설명을 듣고 제대로 이해가 되셨다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선수, 수익, 그다음에 성급 비용 두 가지 손익에 이연되는 해당 계정 과목을 설명을 해드렸죠. 자, 되셨으면 이거 뭐 쓸 거 있어요? 여러분 거기 다 있는데 아직 참 안 왔구나, 그죠? 그래서 일단 써놔야 돼.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여기 손익의 예상에 대한 거 설명해 드릴게요. 손익의 이연에 반해서 이 손익의 예상은요 좀 더 여러분이 접근하기가 쉬워요. 분개하기가. 왜냐하면 수익 비용장 예상만 하면 돼요. 우리가 못 받았거나 우리가 주지 않은 거 있죠? 그 예상만 해서 그대로 쓰기만 하면 돼요. 근데 돈은 당연히 아직 안 줬겠죠. 어저께 설명해 드렸던 내용 중에서 급여 얘기 제가 해드렸었잖아요. 급여 이번 15일 달치 아직 안 줬어요. 안 준 거 예상하면 알죠. 그럼 차변의 비용 급여 쓰고 대변의 미지급 비용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수익 우리 이자 수익을 10,000원 못 받았어야지.
그럼 이자 수익 대변에 쓰고 못 받았으니까 미수 수익 차변에 쓰면 되겠죠. 되게 간단한 논리란 얘기예요. 그럼 이것도 한번 정리해서 써봐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해놓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손익의 예상에 대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거는 미수 수익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번에는 10월 1일 날 우리가 지금 정기 예금에 가입했어요. 근데 정기 예금에 가입했는데 6개월 동안에 이자가 지금 6만 원이래요. 6개월 동안에 이자가 얼마라고요? 6개월 동안의 이자는 6만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6개월 동안의 이자가 6만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얘는 10월 1일날 우리가 가입한 거 예금 그런 거 쓸 필요 없어요. 왜? 이건 예상만 하면 되는 거니까 며칠 날짜에 예상을 하라는 얘기예요. 12월 31일자로 예상을 해보래요. 자, 그러면 이자에 대해서 이자 수익에 대해서 6개월 동안의 이자가 6만원이면 지금 우리 결산은 12월 31일 날 하고 있잖아요. 12월 31일 입장에서는 이자 실제로 돈 받지는 못했지만 이자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생했죠. 우리는 이걸 발생주의에 의해서 기록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차변에다가 지금 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자를 아직 못 받았죠. 그러면 미수 수익을 못 받은 거죠. 수익. 그래서 얼마? 3만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대변에 뭘 못 받았다고 그랬어요? 3개월 동안 이자 발생했잖아요. 그럼 대변에다가 우리 이자가 3개월 동안 받을 권리 발생했으니까 이자 수익이라고 쓰고 3만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자 수익 3만원 3개월 동안 3만원 발생했다는 건 충분히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죠. 여기 3만원 올해 것만, 내년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냥 올해 것만 생각하면 돼요. 뭐에 대해서는? 손익의 예상에 대해서는 올해 거 비용, 올해 거 수익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아까 생각했던 해봤던 손익의 이연보다 손익의 그 예상이 되게 간단하죠. 시험 문제는 그러면 많이 낼 때 손익의 예상에 대한 시험 문제를 많이 내겠어요? 손익의 이연에 대한 시험 문제를 많이 내겠어요? 손익의 이연에 대한 걸 많이 내요. 왜? 얘는 너무 간단하니까. 근데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게 됐던 이게 됐던 다 헷갈린 거야. 그래서 9번을 잘 해서 연습을 미리 해놓으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자산 계정 말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미지급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죠. 미지급 비용은 얘도 마찬가지로 부채 계정이고요. 대표적인 거 거기 설명해 드린 거는 미지급 비용으로 임차료나 이런 거 설명했었는데 어저께 설명했던 급여로 그냥 할게요. 급여.
여기 급여가 아니라 임차료라도 뭐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니까. 자, 보시죠. 지금 여기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직원들이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급여로 10,000원을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12월 31일 시점에서 직원들한테 아직 월급을 못 줬어요. 그럼 못 줬다는 거, 못 줬어도 비용은 발생했죠. 그럼 이거는 반드시 지급해야지 돼요. 다만 12월 31일 날 지급을 못했을 뿐이지. 근데 우리는 이 급여는 언제 지급하느냐면 다음 달 10일 날 지급한대요. 근데 우리는 12월 31일 날 비용이 발생했으니 발생한 비용을 기록해야 되죠. 왜? 우리는 재무회계는 발생주의로 기록하기 때문에 여기 똑같은 상황으로 12월 31일 날 이 급여를 예상해서 기록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차변에 급여 발생했죠. 얼마? 10,000원. 지급했어요? 못했어요? 대변액은 뭐라고 써요? 미지급? 비용. 비용을 못했으니까 10,000원. 이렇게 쓰시면 끝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손익의 예상이라는 것은 올해 비용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또는 수익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그냥 미소수익이나 미지급 비용이나 지급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그대로 분기 처리만 해주시면 되는 항목이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타난 4가지 계정을 한번 다 설명을 해드려 보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가지가 더 남았어. 자, 이거는 지워도 되겠어요? 지울 거예요. 자, 지금 여지껏 여기 지금 설명해 드렸던 것들은 주로 기간에 대한 내용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기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실제로 재고자산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떤 예를 들어 드릴 거냐면 여기 2번째 타이틀은 손익의 이연 예상하고 회계 처리 방식은 똑같아요. 근데 얘는 기간 개념이 아니라 재고자산 개념이라서 소모품이라는 계정과 소모품은요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 계정이고 이하고 비교해야 될 계정이 우리 비용 계정으로 배웠던 소모품비라고 하는 비용 계정이란 말이죠. 얘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여기 날짜 우선 소모품부터 소모품 B부터 한번 설명할게요. 10월 1일 날 회사에서 소모품을 사갖고 왔대요. 금액은 10만원어치 사갖고 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10만원어치 사갖고 와갖고서는 얘를 1년 동안 남은 시간 동안 계속 쓰고 있었겠죠. 그러면 이 소모품을 사갖고 왔을 때 회계 담당자가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차변에 소모품비 비용 처리해서 기록을 했어요. 10만원. 예, 소모품 사갖고 올 때 현금 주고 사왔답니다. 현금 10만원. 보통 회계 2급이나 1급에서 주로 많이 기입하는 방법이 이렇게 소모품을 사갖고 올 때 비용으로 기록하는 방법을 많이 써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또 용어를 알아두셔야 될 게 소모품을 사왔을 때 그때 기록하는 그 계정이 소모품비라고 하고 여기서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 안 보이니까 이렇게 소모품비라고 기록하잖아요. 이렇게 소모품비라고 기록하는 방법의 명칭, 회계처리 명칭이 비용처리법이라고 불러요.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비용으로 썼으니까 비용처리법 이렇게 비용처리법이 하나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12월 31일 날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12월 31일 날 소모품. 자, 우리 보통 회사에서 소모품이라고 하면 사무용품비라든지 뭐 전산용품비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탕비실 용품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소모품이라고 부르는데 10만 원어치 다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사용하다가 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니까 소모품이 기말에 3만 원어치 남아 있더래요. 이랬을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 주어야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 소모품비 비용 처리해 놨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썼다는 가정하에서 여기 소모품비로 10만원 처리해 놓았는데 소모품 지금 얼마 남아있대요. 3만원 남아있다죠. 그러면 소모품비는 얼마를 지금 소멸시켜야 돼요? 3만원을 소멸시켜야 되죠. 왜? 우리 손익계산서에는 소모품 사용한 거 7만원만큼만 비용이 처리돼야 되지 10만원이 다 비용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소모품비를 3만원어치 소멸시켜줘요. 대변으로. 그리고 소모품 자산이라 했죠. 소모품 3만원 지금 현재 있고요. 사용한 금액 중에서 아직 사모자는 소모품비 3만원은 이렇게 소멸을 시키면 손익계산서에 얼마만 딱 비용이 반영이 되겠어요. 7만원만 반영이 되겠죠. 3만원만큼을 이렇게 소멸시킨다. 자, 여기서 예를 갖다가 우리는 비용처리법의 회계처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해 드린 것은 뭐부터 설명해 드렸냐 하면 여기 비용처리법부터 설명을 해 드렸어요. 비용처리법은 주로 회계 2급에서 시험 문제를 잘 내는 항목이고요. 자, 이번에는 무엇을 설명해 드릴 거냐면 두 번째 자산처리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똑같이 10월 1일 날 소모품 얼마나치 사갖고 왔냐면 10만원어치 사갖고 왔대요. 근데 이 회사에서는 얘를 갖다 기록할 때요, 위에서처럼 소모품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소모품 자산으로 기록했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죠, 당연히. 그리고 대변에다가는 현금 10만원 똑같죠. 그런데 다른 게 있다면 처음에 사갖고 왔을 때 기록하는 방법이 소모품이라고 기록했다고 해서 여기를 얘는 자산처리했다 해서 얘를 자산처리법이라고 불러요. 자산처리법.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산처리법이 뭔지 비용처리법이 뭔지 그 용어를 알아들어야 돼요. 무슨 뜻인지. 뭐 내용이 어렵냐고요? 어렵긴 뭐가 어려워요? 처음 샀을 때 그렇게 쓰라는 건데.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12월 31일 날 소모품이 지금 얼마 있대요? 3만원어치 남아있다고 했었죠. 그죠? 그럼 얘를 기록할 때 지금 소모품은 얼마나치를 썼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얘는 자산처리법이기 때문에 소모품 자산이 있었죠. 근데 기말에 3만원 남아있다면 소모품은 얼마만큼 사용이 돼서 감소가 됐다는 뜻이겠어요. 7만원이 감소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대변에다가는 소모품 감소된 만큼 대변에 소모품 7만원어치는 감소했다, 썼다. 그건 알겠죠. 이렇게 감소시키고 소모품이 사용된 것만큼은 비용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그때 소모품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7만원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얘가 자산처리법이에요. 내용은 똑같은데 비용처리법이냐 자산처리법이냐에 따라서 12월 30일 날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얘를 지금 제가 두 번째로 자산처리법에 대한 거 재고자산 요거를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싶으셨다가 마무리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소모품이라는 그 계정에 대해서 여기 손익의 이연 예상과 회계 처리하는 게 유사한 그 항목들이어서 같이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기 지금 비용 처리법, 자산 처리법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비용 처리법, 자산 처리법 그 용어가 이해가 됐다면 아까 설명해드렸던 보험료 있잖아요. 이 보험료도 똑같이 자산처리법, 비용처리법 시험 문제가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 여기 아까 보험료로 설명해드렸던 여기 선급 비용 요 계정 있잖아요. 이 선급 비용 계정이 지금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처음 보험 가입하면서 보험료라고 쓰게 되면 얘가 바로 비용처리법이에요.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FAT 전산회계 2급에서 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 여기 전산회계 1급에서는 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쓰지 않고 선급 비용이라고 이렇게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산 처리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자산 처리법은 여기서 나온 소모품과 소모품 비하고 내용이 흡사하죠. 회계 처리는 똑같아요. 다만 여기 소모품이라는 녀석은 재고자산이고요. 즉 재고자산에 대해서 그 수량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그런 걸로 따지는 데 반해서 여기 보험료는 기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내용이란 얘기죠. 그래서 똑같이 비교했을 때 여기 자산 처리하는 것은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면 자산처리법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보험료라고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비용처리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밑에다가 파란색 글씨로 표시해 보게 되면 자, 여기는 10월 1일 날 소모품 1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보험료라고 써봤고요. 아니, 이렇게 하면 헷갈리죠? 중복되니까. 아니, 헷갈려요? 비교하기가 더 쉽겠어요. 여기다 중복해서 같이 써드리면.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여기 보험료가 10만원이래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이렇게 쓰게 되면 비용처리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월 31일 날 내년도 보험료가 3만원이래요. 내년도 거. 내년도 보험료는 선급, 비용 이렇게 쓰기로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보험료 이만큼 빼주면 돼요. 그럼 자산처리법은 보험료라고 하는 계정에서 중복되기 때문에 내용이 똑같은 여기 비용처리법으로 처리해 놓은 것이란 얘기죠. 그럼 자산처리법은 어떻게 기록하는데요? 자산처리법은 여기도 보험료 문제에서는 보험료가 10만원이라고 알려주고요. 처음에 보험에 가입할 때 여기 자산인 선급 비용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선급 비용은 자산이니까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가입할 당시에는 다 자산이겠죠. 그러다가 12월 31일까지 그 기간이 지나갔다 그러면 기간이 경과한 것은 우리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똑같이 선급 비용이라고 쓰고 여기 차변에다가는 비용으로 기간이 경과한 만큼은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보험료 이렇게 쓰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 파일에 지금 요 예제들 순서대로 다 나와 있거든요. 이거 보신 다음에 제가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지워도 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해갖고 오셨던 자리를 보시게 되면 자, 빨리 한번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손익의 이연은 선불이라고 그랬었고 여기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두 가지 기정수밖에 쓸 수 없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선급 비용은 자산 계정, 선수 수익은 부채 계정. 그래서 얘를 보험료와 임대료로 드러났어요. 손익의 예상은 후불이라고 그랬었고요. 그러니 미자 들어간 계정 써야 되겠죠?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얘는 이자 수익과 임차료를 제가 예로 드러났어요.
자, 그렇게 하고, 자, 여기 선급 비용의 첫 번째 보험료를 갖다가 지금 보험료 2019년 10월 1일 날 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료 써놨죠. 그럼 보험료를 썼으니 얘는 비용 처리법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1년치가 지금 12만원이라고 했다면 9만원은 내년 거겠죠. 그래서 보험료 9만원 소멸시켜주면서 차변에 성급 비용 이렇게 내년도 거 보험료 미리 낸 거는 뭐라고 쓰라고요? 성급 비용 쓰세요. 이렇게. 다른 말로 내년도 거 미경과분이라는 용어도 써요. 미경과분이라는 용어는 내년도 보험료라는 뜻이에요. 미경과분 보험료 내년도 거라는 뜻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선수 수익도 마찬가지로 10월 1일 날 임대료 12만원 받았는데 12월 31일 날 여기 3만원만 올해 수익이고 나머지 9만원은 내년도에 수익이기 때문에 9만원만큼을 소멸시켜 준 다음에 대변에다가 선수 수익 이렇게 써준 거예요. 자, 이번에는 손익의 예상에 대한 거요. 자, 지금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이자 우리가 받을 게 1년 동안 12만원인데 근데 얘는 만기에 받기로 했대요. 그럼 돈 아직 안 받았죠? 그러면 얘는 손익의 예상이구나 생각하시고요. 3개월치만 이자 수익 기록해 주시면 돼요. 올해 거에 해당되는 거 미수 수익 써주시면 되고, 이번에는 미지급 비용. 자, 10월 1일 날 임차료 지금 3만원 3개월 분이래요. 뭐 한 1개월당 지금 얘는 만원씩인데 얘를 갖다가 3개월마다 지급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지나갔으니 지금 임차료 3만원은 발생했겠죠. 근데 12월 31일 이 시점에서 돈 줬어요? 안 줬어요? 아직 안 줬죠. 왜? 여기 3개월이 지난 후 2월 다음 5일날 준다고 하니까 1월 5일날 지급할 텐데 12월 31일 시점에서는 이걸 지급 안 했을 상태니까 미지급 비용 이렇게 쓰시면 돼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소모품비, 비용처리법, 자산처리법 두 개 다 설명해 놓았죠. 여기 또 하나 빼먹었다. 아쉽게 여러분은 수정할 수가 없어. 벌써 이렇게 해놓고 얘가 자산처리법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자, 여기 소모품에 대한 걸 제가 설명을 해 놓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보험료에 대해서 비용처리법과 자산처리법 또 설명해 놨죠. 밑에 보시게 되면 가지급금, 가수금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도 설명해 놨죠. 이해되셨어요? 자, 됐으면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이번 시간에 제가 하려고 했던 설명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기타 채권에 대한 것과 손익의 이연, 예상에 대한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계정들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른 거 말고요. 지금 여러분이 그 카피해 갖고 온 요거 있잖아요. 지원해 갖고 온 거. 지금 요 계정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계정들 기억하면서 처리하는 방법 지금 바로 하세요. 그리고 좀 이따가 제가 지금 상황 보고 나서 오늘 재고자산 다 끝내야지 되거든요. 재고자산까지 설명을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 가수금까지 하세요. 예.